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8월 21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물론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냐, 이제 그런 거가 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리테일 어닝스라고 해서 소매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중국이 요즘 심상치 않죠. 중국 관련 뉴스만 들으면은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인 차이나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랄 만한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은퇴하기 좋은 주 순위가 발표됐어요. 탑5하고 아름5를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지난주에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S&P 500하고 나스닥은 조금 상승했고요. 다우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꺾여갖고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는 0.2%, 그다음에 다우는 0.36이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96이 올랐는데 이 나스닥이 오른 데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사전 시장 거래에서 12% 상승한 것이 주도를 했네요.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지난 금요일에 분석가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더 많은 기업 실적과 함께 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요일이죠. 와이어밍주 잭슨홀에서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롬 의장의 이 연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는 9월 19일에서 20일에 예정된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파월 의장이 그동안 9월 금리 결정은 지표에 달렸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번 주 금요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하락을 했었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습니다. 사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가 뭐냐? 바로 인공지능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상승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 7월 고점 대비 현재 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하락에도 연초로 놓고 보면 20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최근의 기술주의 조정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매업 실적 발표 좀 알만한 이름들이 있어요. 로스, 메이시스, 콜스, 놀스트롬, 달러트리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오늘의 줌이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고요. 화요일에는 로스, 메이시, 빅스포링구스가 장전에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은 펠리톤 인터랙티브, 풋라커, 콜스, 에버크롬비 앤 피치, 엔비디아이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달러트리하고 놀스트롬, 갭, 워크데이, 어펌 홀딩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2% 오르고 영국의 FTSE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프랑스의 카크 지수는 0.49% 오르고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0.16% 상승 중입니다. 국제 유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0.01% 하락한 배럴당 81.24달러에 10월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0.12% 떨어진 배럴당 84.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8조 달러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2위 중국의 경제가 최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소비면 소비, 수출이면 수출,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고 외국인 투자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인데요. 그 와중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미국이 위한 컨츄리 가든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부동산 분야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각종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둔화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린 게 서프라이즈인데 뭐냐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오늘 1년 기준금리를 10 베이시스 포인트만 낮췄다는 거예요.
즉 3.55에서 3.45로 낮췄습니다.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15 베이시스 포인트는 낮추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1년 금리는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 대출의 기준인데 한편 그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5년 기준금리를 변경하지는 않았고요. 경제학자들은 이 금리가 계속해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우려가 지속을 시킬 것이고 1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추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당국이 대규모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아니,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 중 많은 부분은 전임자의 부채 기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진핑의 결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경제 대국하면 미국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달구기 위해 가계부양과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쓰는 반면에 시진핑은 획기적인 아파트 건설과 저수익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중독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 일부 분야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배터리 등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다는 점도 당국자에게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긴축 속에서도 이런 그 첨단 녹색 경제 분야에 대한 자원 투입은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또 여행, 식당 등에 대한 지출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었던 작년보다 크게 반등을 해왔고요. 스타벅스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5%를 증가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은 소비자를 겨냥한 직접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전면적 부양책 대신에 기업 겨냥 지원과 제한된 조치를 채택했다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체제와 관련한 정치적 위험도가 커질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리타이어하기 가장 좋은 주는 어디이겠느냐? 플로리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따져봤어요. 리타이어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봤는데 물가가 좀 싸야 되겠죠? 그다음에 범죄도 좀 적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그냥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탑5 아이오와,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미소리, 미시시피 은퇴하기 좋다고 합니다. 왜? 은퇴한 후에는 소득이 없는 대신 있는 거 까먹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집값도 싸고 생활비 싸고 한 곳이 좋다는 거죠. 다른 5, 알래스카,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이런 곳이 은퇴하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네,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